청소년기의 성과 유아기의 성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년기의 성으로 유아기의 성을 보거나 질문을 듣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괜한 오해나 괜히 우리 아이가 밝고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걸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성이 청소년기의 성 혹은 어른의 성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있어서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색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라고 하거든요. 성격 발달 단계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들으시면 들어봤어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바로 구강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구강기. 뭐 하죠 아이들 그때? 막 빨거나 무언가를 잘근잘근 씹거나 그 시기죠. 이때는 아이들이 구강으로 무언가를 탐색한다거나 혹은 감각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무진장 빨고 뭔가를 씹어 나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욕구 추구, 자극에 대해서 재미있게 쾌락을 탐색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고착화되어서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구강기 다음이 항문기, 우리 배변 훈련. 예, 우리가 응가, 시, 방구 이런 얘기 나오면 까르까르 웃으면서 아주 재밌어하는 그 시기. 아이들 지나오셨나요? 그 다음 시기가 바로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성기, 음경, 음순, 음낭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재밌어 하죠. 그래서 질문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 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시기는 청소년기의 성과 다르다고 했어요. 남근기는 아이들이 한 7세,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정도까지 가다가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잠복기 혹은 잠재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몸, 구강기, 항문기 혹은 남근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잠복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지적 추구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라던가 또래 관계를 만난다던가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잠복기라고 했고요. 그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는 12살부터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식기가 온다. 이 생식기부터는 청소년기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의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 시기 전에 우리는 잠복기, 그 전에 남근기, 다시 말해서 남근기 때와 생식기 때는 다른 부분들이, 이때는 남근기, 유아기 때는 성욕을 가지고 이 아이가 유아 자의를 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이상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밝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 지금 고추 만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밝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되는 성을 우리는 어둡고 은밀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괜히 조금 다른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다면 질문에도 행동에도 우리가 되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그런 시기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 시기를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프로이트가 이야기하죠. 성격에 영향을 준다. 남근기 시기에 아이들이 성적 호기심, 성적 탐색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혹은 과잉되면 성격적으로 허세가 많다거나 그러니까 자부심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기의 성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성별 구분을 언제부터 할까요? 아이들이 한 3세 정도에 물어보세요. 너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는 여자야 남자야? 엄마는 여자지. 그럼 나도 여자 할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한 3, 4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남자,
나는 여자. 이게 되게 분명해지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기관에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또래를 통해서 이 아이가 환경적으로 이게 남자더라, 이게 여자더라,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인지하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죠. 이때는 왜 강화하려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한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여자색이야, 남자색이야, 혹은 형용사들,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얘가 인지가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그런 행동을 하려 한다거나 이런 시도나 이런 주장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럽게 한 6세에서 7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은 안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렇게 뭐 집착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덜 보이게 되죠. 요즘에 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되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 고정화된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시기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시면 아이들하고 소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아이들은 성의 기초가 바로 이 유아기 때 심겨지는데요. 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뭐 유아기서부터 성인 때까지 교육을 받죠. 그런데 아이들의 가장 기초되는 마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와 비교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나를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성의 기초, 자존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남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창피하게 볼 거야. 이런 비교나 있는 그대로에서 어떤 노력을 가미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주고 예뻐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아이의 유아기성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너랑 밥을 먹으니까 밥이 맛있다.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다. 네가 웃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다. 그런 거죠. 너는 참 섬세한 관찰력을 가졌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 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알아가는 것 또한 성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청소년기의 성과 유아기의 성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